예, 오랜만에 이 뉴스입니다. 88 서울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날 발생했던 이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면서 이춘재 대신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어제 저희 채널A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쪼글 띠를 시키더라고. 나 못하니까 발로 하면 곧찬 기억이 나. 돌아가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정신없어요. 그 정도 생각이 안 나요. 젊은 사람들 살림을 잠을 못 자면은 그 사람은 사망이야.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은 깨우고. 하도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병 달라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넌 알아서 자백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장혜찬 평론가님.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본인은 살기 위해서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윤모 씨 같은 경우는 고문 때문에 또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데 쪼그려뜨기를 시키고 못하니까 때렸다고 하고요.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잠을 재우지 않고 물 한 병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산 정상에서 덩치 큰 형사가 순순히 자백하라고 협박을 했고 이 신문 과정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20년도 더 전의 일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호인을 제대로 선임할 정도의 형편도 안 됐다고 알려진 윤모 씨가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윤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을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형사들의 성씨까지도 2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최형사, 장형사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낱낱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윤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은 충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윤 씨는요. 당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준비가 좀 안 됐나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장혜찬 평론가님, 인터뷰가 준비되는 와중에 이걸 여쭤볼게요. 오늘 이 형사들이 얘기하는, 당시 형사들을 얘기했던 그 부분, 지금 경찰은 당시의 가학 수사, 그러니까 이렇게 자백을 요구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오늘 주장을 했거든요. 네, 고문 같은 경우 있지가 않았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만 지금 당시의 과학수사에서 사용됐던 증거들이 현재의 국가수나 과학수사 기준으로 보면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좀 못 미치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직 국가수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나왔던 증거들 두 가지가 무엇이냐? 채모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그리고 혈액형인데 이 채모의 카드뮴 성분이나 티타늄 성분, 그러니까 이 윤모 씨가 농기계를 수리했잖아요. 그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과 관련된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 어떤 증거 같은 경우는 용의자를 조금 압축하는 용도로는 쓰인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는 국가수 전직 원장의 인터뷰를 제가 오늘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에서도 이 증거만 가지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 측의 주장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윤모 씨가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확실한 수사가 또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약촌 오거리 이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했던 박준영 변호사 있잖아요. 영화화도 됐는데 이분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야? 앞으로 재심을 하면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은 재심이라는 거는 첫째로 재심 허가 재판이 재심 재판 두 단계로 나눠요. 일단은 첫째는 재심 사유가 되느냐 해서 거기서 이제 재심 사유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재심이 실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심 사유가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기 했던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나라수퍼 사건 같은 경우는 진범이 발견됐어요. 진범이 발견되면 내가 무죄라는 정말 새롭게 나온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이제 재심이 시작되고 실제 재심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내가 진범입니다 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춘재를 기소해서 재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공소기소가 끝났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은
이춘재가 진범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조사죠.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춘재의 저 자백이 신빙성 있다고 보면 재심 자체는 허가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실제 다시 재판을 열어서 알겠습니다. 이 저 유진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가혹행위 있다고 하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춘재가 알려진 보도로 따르면 범인만 알 수 있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고 하는데요. 뒤집어지고 있는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저희가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이제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